헌법 제33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헌법 33조는 제가 그 조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또 굉장히 이렇게 힘차게 강의를 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강의 통해서 한번 이렇게 잘 숙지한 상태에서 따라오시면 좋아요.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단결권 뭐예요?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단체 교섭권 그 결성된 노동조합 쪽수가 되는 거죠. 그 집단의 힘으로 사업주와 교섭할 권리. 그 다음에 교섭 과정에서 힘을 얻으려면 단체 행동권을 그러니까 파업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이제 힘인 거죠. 그래서 대등한 힘을 갖게 해주는 그런 권리죠.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헌법 규정이에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타인과의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한 경우. 자,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된다고 했어요. 노동조합성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타인과의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 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대법원 판례고 전원합의체인데 2015년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계속 나와요. 이 판례가 나와서 최근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출입국 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아주 획기적인 판례였어요.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 법을 볼까요? 신고증을 교부하는데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를 반려해야 한다. 자, 각호의 1. 다만 각목이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보지 아니하는데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사건 기회를 보시면 청구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렇게 해서 결의를 노동조합으로 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아, 우리도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자.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에 전국 소속 조합원인 해직자 82명이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은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이 지휘 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제4호에 위반된다고 이를 반려. 그래서 여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거나 여기 이렇게 기획, 지휘 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 그러니까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그러니까 이런 사유, 4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반려를 한 거예요. 이거 왜 그래? 이런 사람 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죠. 그 다음에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 원조받으면 이게 어용노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더군다나 그 다음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특히 요게 이제 많이 문제가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걸 이유로 그래서 요구되는 자주성이나 민주성의 요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만을 두게 된다면 노동조합법상의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 특권을 부여하는 결과 야기하기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면 노동조합이 난립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없게 되므로 제일 중요한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오탄단체 설립 신고를 반려하도록 것은 단결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가태를 처하도록 하는, 이게 좀 문제가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저는. 근데 이제 아무튼 요 정도만 가지고서는 그 단결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법률 조항은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의 적법성,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뭐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본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위안부 관련 그 시민 단체들 거기서 이제 문제들이 많고 막 이런 것도 감안해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단결을 침해하지 않는다 봤어요. 그래서 침해하지 아니한다. 침해한다 X. 자, 그다음에 요게 아주 중요한 유니온샵 판례가 나왔는데, 자, 저 판례를 이해하기 앞서 요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기본권의 충돌 여러 번 나왔는데 한번 여기서 다시 정리할게요. 교재는 145페이지, 284페이지 참고.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 앞에서 그 생명권하고 뭐 낙태권, 예전에는 그 인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뭐 충돌 문제로 봤었는데, 최근 낙태죄 관련 판례에서는 그거는 그 입법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기본권이 직접적 충돌이 아니다.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법을 막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기본권 충돌이 문제다. 일단 입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과잉금지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 앞에서 했던 그 판례 기억나시죠? 아무튼 기본권 충돌. 자, 기본권 충돌의 경우에 해법. 자, 헌재는 그때 이렇게 달리하는데, 이익 형량의 원리. 법이 상징하는 보다 큰 가치 내지 법익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원리.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이란 생명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같이 인격의 핵심을 이룬 기본권들에 대해서 우월적 가치가 부여되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권의 추상적 서열 매김 자체가 정당한지 그 기준 무엇이 대답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죠. 실제적 조항의 규범조화적 해석. 실제적 조화는 헌법상 보호되는 모든 법이 가능하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조화를 껴야 한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의 비례제를 가면서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의 비례제를 가면서 양립시키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대안식 해결 방법. 대립되는 두 기본권 중 어느 한쪽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제3의 대안. 예를 들어 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수혈뿐인데 그 자신의 종교적 양심 때문에 수혈을 동의할 수 없는 부, 어떤 종교적의 자유와 생명권 충돌이야? 어떻게 해? 부에게 구태여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내는 뭘 모색. 자, 헌재 입장이 중요해요. 헌재는 기본권 충돌 문제에 대해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때마다 적절한, 어떤 때는 이익 형량, 어떤 때는 규범 조화적. 근데 대부분 규범 조화적으로 하고, 이익 형량 경우에는 헌재가 한 경우는 딱 요 세 가지. 앞에서 했던 흡연권과 혐연권은 혐연권을 우선하죠. 아까 봤던 교사의 수학권, 학생의 수학권. 학생의 수학권을 우선하죠. 자, 두 개 받고 우리 앞으로 볼 건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소극적 단결권, 요거하고 노동조의 적극적 단결 충돌, 적극적 단결권.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세 개 외에는 대부분 규범 조화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자, 그다음에 자, 유니온샵 판례를 나중에는 그 요거만 가지고 딱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요거 제가 그 한 페이지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요게 핵심이에요. 자, 유니온샵 판례에서 이제 적극적 단결권이 소극적 단결권이니 막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저거 한번 정리하시고 들어가세요. A라는 어떤 이제 근로자가 있어요. 자, 어떤 회사에 딱 가입을 했는데 B 노조가 딱 있는 거야. 3분의 2 이상이 여기에 가입해서, 그래서 이제 유니온샵 조항에 의해서 이 사람 무조건 일로 가입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노조에 가입하고 싶지 않아. 근데 왜 내가 여기에 무조건 여기에 3분의 2 이상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가입해야 돼? 나는 노조에 가입하고 싶지 않을 그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여기에 무조건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면, 그럼 또 어떤, 예를 들어 C 노조, 이 노조보다는 작지만 여기는 예를 들어 민주노총 산하, 여긴 좀 뭐 너무 투쟁적이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 나는 이 노조 말고 C 노조, 여기 뭐 한국노총 산하, 여기에 가입하고 싶어. 근데 왜 내가 여기 3분의 2 이상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여기에 가입해야 되냐? 나는 요 한국노총 산하 여기에 가입하고 있어 싶어. 그럼 뭐냐? 노조를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A에 노조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근로자는 이 유니온샵 종이에서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종에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이 제한되고, 그 다음에 단결 선택권, 다른 C 노조에 가입하고 싶은 단결 선택권이, 그 두 가지 그 기본권이 제한을 당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 유니온샵 판례 정리를, 그러니까 요걸로 한번 정리하고 판례를 그냥 가요. 자,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키고, 소극적 단결권은 근로자의 단결권에 의해 포함되지 않아요. 중요해요. 자, 헌재 판례가 이렇게 왔어요. 그다음에 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는 노동조합에 가입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노동조합 탈퇴할 자유, 이게 다 소극적 단결권인데 이게 단결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그럼 기본권이 아니에요? 기본권은 기본권이야. 그러면 단결권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럼 어디서 포함돼?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소극적 단결권도 기본권이긴 기본권인데 단결권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든지 결사의 자유에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자의 적극적 단결권, 아까 그 유니온샵 조항에 가입해야 될 적극적 단결권에 충돌할 때는 이런 소극적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근로자 개인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중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 이익 형량. 그러면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 선택권. 아까 한국노총에 가입하고 싶은 거하고 노동조합, 너는 우리 유니온샵 조항에 의해 우리 글로 들어와. 충돌할 때는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에 단정할 수 없다. 요거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죠. 이런 경우는 헌법 통일성 유지하기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수록 조화로운 방법을 규범조화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충하는 두 기본권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제안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합헌. 시험장에는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유니온샵 협정,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이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력이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탈퇴할 자유는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 헌법 10조 21조의 결사유죄에서 그 근거. 시험에 계속. 그다음에 근로자의 단결하는 자유와 적극적 단결이 충돌할 때는 적극적 단결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아서 중시. 적극적 단결 결국은 시험에 계속. 개인적 단결권과 선택권, 한국노총 선택하고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할 때는 더 상해 단정할 수 없다. 규범조화적으로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 그래서 그 헌법 30조 1항이 위반되지 않는다.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 충돌, 서열이는 어느 게보다 더 상해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요 판례는 제가 그려드린 그림하고 요걸로 정리하고 그냥 쓱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는 그런 거예요. 이런 쟁점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쌓이잖아요. 그럼 막판에 빠르게 정리하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시험장에서 남들보다 한두 개 더 맞춰서 총점으로 넘으면 그걸로 끝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어디 그러니까 취업하시고 나서 하고 싶으면 그때 막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나하나씩 해나가시면 돼요.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 중, 등 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한정. 자, 이게 285페이지 나온 건데 그 전교조 법의 노조 사건이에요. 그 유명한 일단 헌재는 합헌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전교조 법의 노조 판례는 그 중간에 그 양승태 대법관이 뭐 박근혜 정권하고 막 재판 거래한 그것과도 관계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일단 헌재는 합헌이라고 했고 그 법원에서는 2심까지는 전교조가 졌어요. 국가 승소. 근데 대법원 판결은 아직 계류 중. 근데 헌재는 합헌이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추이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합헌이라는 거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일단 알고 합헌이라는. 자, 법의 노조 사실관계. 교원 노조에 재직 중인 교원 외에 해직 교원 같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가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교원 노조 설립법 2조. 그러니까 결국 해직 교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 문제 삼은 거예요. 이게 박근혜 정권 때. 그래서 해직 교원이나 뭐 이들을 조합하는 교원 노조를 조직 구조하는 교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가 이제 문제된 건데 그 헌재는 합헌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의 노조가 뭐예요? 법의 노조. 법의 노조. 보통 이제 설립 단계에서는 설립 신고를 그러니까 받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직법 아니면 교원노조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는 그냥 노조예요. 그럼 이게 왜 길을 쓰고 이걸 법의 노조가 법 내 노조로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법 내 노조가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84명의 그 노조 전임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법의 노조가 되면은 여기 정교조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다 학교로 복직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정교조에 계신 분한테 이게 법의 노조가 돼서 제일 문제가 뭐냐? 교육 당국과 벌이는 단체 교섭이 중단. 단체 교섭권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끝발이 이제 확 죽어버린 거예요. 많이 정교 탈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합비를 조합원들 월급에서 원청 징수하는 혜택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법의 노조가 됐을 때. 집단 대상 2조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재직 중인 자.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어떻게 했었냐면 시정 요구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귀노동조합의 규약 5조는 해직 교원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 그러니까 해직 교원에 대해서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노동조합 규약 부칙을 시정해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해직자를 니네가 데리고 있는데 없는 자에 해당으로 위노동조합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해라. 그래서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교원 노동조합 설립이 운영이라는 법에 따른 노동적으로 보지 않겠다. 이제 이걸 안 하면은 법 외 노조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했어. 이 사람들 조치를 안 했어. 그래서 법의 노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정교조가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거죠. 규약을 수정하지 않았고 탈퇴시키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법의 노조를 통보를 받아서 요거를 행정소송으로 다툰 거예요. 그래서 정교조는 즉시 그 법의 노조 통보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 하급심에서 정교조가 모두 패소했어. 2심까지 패소하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정교조 법의 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요 사건을 가지고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이제 불거진 거죠. 아무튼 그래서 뭐 이제 이 전원합의체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뭐 간략하게 보시고 헌재 입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헌재 입장이죠. 아직 교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교사적 소지나 특히 해고된 교원에게 교원 노조를 설립하거나 활동하도록 한다면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교원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 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추어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서 합헌 결정하는 거예요. 단결권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한다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쭉 소송으로 다투어 나가는데 두 개의 소송, 아까 이제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이 두 개로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본안 소송에서 이제 본안 소송에 정교조가 완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근데 헌재는 아까 2015년 5월 28일 요 합헌으로 봤죠. 그래서 해직교원은 조합에서 제외하더라도 단결권이나 노동조 자주 운영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게 정교조, 법의 노조 관련 사건의 지금 흐름도예요. 이게 대법원에서 얘기인지 헌재에서 얘기인지 이게 잘 몰라서 사람 굉장히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 판례에서는 자 다시 교원이 근로조건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 볼 수 없고 그래서 한정, 지나친 제한을 볼 수 없다.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 보존을 할 것인지 여부는 아까 통보 조항 정하고 있고 법원은 법의 노조 통보 조항에 따른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있는 것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뭐 이렇게 자수성 그래서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합헌. 그래서 포함된다는 법에 노조 하도록 정한 것은 과잉금지 반환 아니죠. 합헌이 됐으니까 설립 운영에 정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등 재직 중인 교원을 한정하고 있는 해직교원 제외. 해직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관련된 문제는 자 어떻게 흐름도만 알면은 다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고 5급 이상 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점. 자, 우리 헌법 33조에 의해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예요.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 공무원의 권리 행사의 제한뿐만 아니라 금지까지 할 수 있는 법률 적용 가능성을 헌법에서 있다는 점에서 헌법 33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상권 주치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상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30조 2항의 과잉금지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적용에서 그러니까 보호 영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입 범위에 관한 공로비 유정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재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소속 하위 직급자들 지휘 명령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 현실,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지휘 감독에서 항상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거나 고려해야 이 공무원을 제외, 단결 치면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전국 교수 노동조합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그 사립대학교 교원이나 아니면은 국립대학교 그 뭐 교수들을 이 노동조합 교원 노조 설립 주체에서 제외한 거, 요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가 되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판례죠. 보시면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하는 법률 2조에서 여기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 1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인데, 19조 1항에서 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 교감, 뭐 교사, 이런 사람이 교원노조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원인 거예요. 대학 교수나 뭐 이런 게 빠졌잖아. 그래서 요게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들, 예를 들어 사립대학 교수들, 공립대학 교수들은 뭐예요? 교육 공무원이에요. 향유하지 못하는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 3권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권리. 그래서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 사립대학 교수들에 대해서는 근로 기본권의 핵심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측면에 대해서는 중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세 가지. 자, 기억해 두세요. 6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62페이지 맨 아래. 62페이지 맨 아래. 수사기관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인격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63페이지 둘째 줄 후반부. 목적의 정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한번 했었죠?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 맨 아래 판례, 69페이지 맨 아래 판례. 혼인빙자 간음죄 처벌죠. 처벌 규정.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경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지 않은 판례. 자, 여기서도 이 사람 그러니까 사립대학교 뭐 교수들 대해서 근로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측면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인정했고. 자, 이게 위헌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보통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 요까지는 대부분 인정되고, 침해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요쪽에서 보통은 위헌 여부가 이제 결정되는데, 아예 입법 목적의 정당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특이한 판례에서 제가 이제 불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공무원인 대학교원, 예를 들어 국공립대 교수들에 대해 보더라도 근로상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까 헌법 33조 1항의 특히 32항, 이거 뭐야? 공무원이죠. 교육 공무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권을 한다. 이 법률이 정하는 요 근로상권을 전면 허용하지 않는, 전면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과도해서 이 법률이 정하는 요 입법 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조문 구조 때문에 입법 형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거예요. 헌법에 위반된다. 자, 최근 판례 중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청원경찰의 근로상권의 전면적 제한. 이것도 헌법 불합치.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자, 청원경찰은 일반 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청원경찰에서 이 사람들도 뭐 경찰이 아닌가? 이런 게 아니야. 청원경찰은 은행 같은 데서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보고 이렇게 채용되는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경찰 시험을 보고 채용된 게 아니라 그 은행 같은 데서 이렇게 고용한 거죠. 회사 같은 데서 고용하는 일반 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헌법 32항의 근로상권이 보장돼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경찰에 대해 직접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시설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심판 대상 조항은 군인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원 근로상권을 획일적으로 제한. 모든 청원 경찰의 근로상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상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 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법 1항을 준용해서 노동운동 금지하는 것은 청원 근로상권을 침해. 고용계약의 근로자일 뿐 공무원 신분 보장이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상권 보장받아야 되고, 지방자치 이외의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들은 근로상권 허용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 다음에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로 근로상권 전부를 제한하는 점에 있으며, 그래서 요걸 다시 요게 맞게끔 다시 규정한 잠정적 헌법 불합치 결정. 그래서 요 제가 이제 그것과 관련된 286페이지의 맨 아래 하단부에 있는 그 기출 문제, 그거를 이제 카페 가시면 이제 새로운 문제로 이렇게 교체하라고. 왜냐면 이게 정답 12가 있었던 문제여서. 그다음에 그거를 제 다음 카페 거기에 요걸 올려놨죠. 해설을 상세히, 그러니까 요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상세히 이제 해설한 게 있는데, 요렇게는 안 나올 거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올 거예요. 예상. 그래서 문제를 요걸로 교체해 주세요. 자, 286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판례를. 자, 청원경찰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법 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청원경찰법 조항은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상권을 침해한다. 자, 문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그 다음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 사용자가 운영비를 원조, 부당행위로 금지. 보시면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자,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이렇게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 이 운영비 원조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없는 경우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너무 예외적인 거를 너무 한정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일체 운영비를 금지. 입법 목적 달성을 적합한 수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선생님, 그 운영비 이게 왜 제한되는 기본권이 단체 교섭권이에요? 같이 볼까요?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영비 원조에 관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단체 교섭권을 제한한다고 했어요. 결정 이유에서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그래서 단체 교섭권을 제한되는 기본권이 단체 교섭권이고, 왜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 말고는 일체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원래의 취지가 뭐냐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그게 없는 경우까지, 그러니까 일체의 운영비를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자,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최근 판례. 자,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제한한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자, 요거를 617페이지 한번 보세요. 617페이지.
맨 아래 4공화국 헌법 7차 헌법 개정 헌정사하고 관계에 있어요. 개정 과정. 3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 71년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후 12월 27일 야당 의원들이 없는 비상절차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의결되었다. 이 법률은 대통령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요 법이 이 법이에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자,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으로서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 요건, 사후 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2조는 헌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창설,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은 바로 위헌이라고 보는 게 학설의 다수적 태도요. 해당해서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해제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2조 및 3조는 헌법이 인정하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법률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긴급 실체적 발동 요건 사후 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 위반돼서 위헌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국가 비상 보위에 관한 특별법 나머지 조항 전체 다 위헌. 초헌법적 국가긴급 창설, 시제발전 시간계 위반. 그래서 나머지 다른 규정들도 아니므로 아니면 다 위반. 근데 다 그냥 이것도 위헌인데 요 조항의 위헌성은 또 독자적으로 있어서 따로 봤어요. 사실 살펴볼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포괄적으로 다 위헌이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한 번 더 판단한 거예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제한한 여기에 근로상규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비상사태에서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권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일단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조정 결정에 따라 아니 법률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조정 결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따라서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 행사 법이 아니야. 심판 대상 조항은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을 제한된 근로자 법을 구체로 제한함이 없이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은 뭐 기본적인 사항의 허용 여부를 주무관청이 조정 결정에 포괄적으로 위. 바로 본질 내용을 침해했다고 했어요. 포괄적으로 위. 자, 이렇게 헌법 33조와 관련된 판례들 살펴봤어요. 여기 최근에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죠? 그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두세요.